네, 조현국 두꺼비 마을 신문의 편집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디에 계신가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황경옥 박은경 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잠시 인사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순의 민주당 서원구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님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2부 순서 대중강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중강연의 주제는 행복도시 꾸리찌바로부터 배운다 라는 주제로 행복도시 꾸리찌바의 저자인 박용남 소장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남 소장님은 생태도시 전문가이자 지속가능연구센터의 소장으로 활동하시며 그동안 꿈의 도시 꾸리찌바,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도시의 로빈후드 등의 저서를 쓰셨습니다. 우리 박용남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소개를 받은 박용남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행사가 중심이 된 데 와서 강연을 하는 거니까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요. 제가 오늘 강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가 내가 여기 준비해온 게 한 87컷 정도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2시간 이상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아닌 것 같고요. 요점만 축약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 초에 제가 한 25년 만에 다시 원래 이제 예전에는 꿈이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뭐 한 6, 7만 권 정도 팔았거든요. 그 이후로 한 25년 시간이 지나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 제가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도시를 최근 한 25년 동안 활동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롭게 행복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으로 이제 연초에 출간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메인 화면은 처음 시작하는 이 도시는 원래 국제사회에 뭘로 알려져 있냐면 생태도시 또는 뭐 환경도시로 워낙 유명한 도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까운 세종의 주요 교통 축의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BRT라고 해서 간선교통버스 시스템을 가지고 대중교통 문제를 다 푸는 도시예요. 여기 대중교통 모델 도시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 이야기를 이제 좀 오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화면은 요거는 이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리인데요. 이제 지상부에 이렇게 보면 완전히 공기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오늘 이 꾸리지바라는 도시를 이제 간단히 어디에 있는 꾸리지바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말로 이야기를 해서 뭐 일본에 있는 도시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의 일본 현황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자이멜레르라고 해서 시장을, 꾸리지바 시장을 3번 하고 주지사도 또 그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을 다 끝내고 나서 UI라고 세계 건축가 협회 회장을 지낸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 도시가 과학기술과 같이 결합시켜가면서 도시를 새로운 형태로 이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가 행복도시 만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꾸리지바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보통 하루 반나절 정도 비행기만 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남미 끝자락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브라질의 남쪽에 지금 이제 저 노란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파라나라고 하는 주인데요. 이 파라나주는 한국 영토라고 넓습니다. 이 파라나주 변방의 왼쪽에 보면 이제 그 하늘색 표시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여러분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1호로 등록되어 있는 이과스 폭포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 이과스 폭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나이 웬만큼 좀 들은 분들은 예전에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 안에 보면 바라니족이라고 해서 작은 민족이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에 피해를 보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바라니족이 주로 거주하던 그런 장소. 지금 이 장소는 세계 국가의 영토가 이제 결합되는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까지 다 포함돼서 3개국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제 저기 이과스 폭포는 유네스코에서 이제 세계 자연문화유산 1호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어떠한 변화 모습들을 보이는 2028년도에 가면 이 도시 안에 퐁피두 미술관이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과수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는 한 3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까지 가려면 또 알렘시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꾸리지바라는 곳인데,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가야 저 이과수 폭포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것만큼의 거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겠네요. 이제 총 면적은 약 한 434.9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대전시보다는 면적이 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작습니다. 물론 이제 청주보다도 작을 거예요. 면적은 작은데 이 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구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동과 같이 이제 동이라고 여기서 이제 바이오라고 포르투갈어로 바이오라고 부르는데, 바이오라고 하는 데가 70개 정도가 있고요. 너무 작동자다. 그다음 이제 이 도시가 이제 최근 도전 과제 라는 인구가 이제 보통 평균 잡아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소멸유기로 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 도시는 보통 한 1년 한 1 내지 2% 정도씩 현재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는 꾸리지바 모도시 인구만 약 한 180만 가까이 정도 되고요.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320만 정도 되는 큰 그런 지역이라는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좋습니다. 너무 잘 안 먹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한 25년 동안 그동안 이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이 도시가 상대적으로 브라질 내에서는 이게 좀 잘 사는 동네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널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이제 상파울루 중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이 도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무분별한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 교회 지역에 이제 파벨라라고 해서 이제 빈민가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제 수로나 수도전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외부 지역에 이게 이제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게 또 안에 도시민들 만들어요. 이제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있던 그런 교통 시스템만 가지고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도시 안에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가게 합니다. 어느 도시나 모든 도시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 문제를 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처럼 수선을 해가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 도시도 이제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경부터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재정 투자가 이제 원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심한 관리들의 단체장들의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제대로 못해가지고 두 사람 시장이 있을 때 좀 약간 이제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파엘그레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시장하던 사람이 다시 이제 취임을 해서 두 번 시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연방정부에서 이제 문화부 장관을 하던 사람인데 장관을 하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로 시장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 도시가 예전에 뛰어난 시장이 있을 때 이제 바로 밑에서 이제 부시장을 했는데 부시장을 하던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도시를 혁명적으로 또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파엘 그레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이제 이 파라나 주지사를 이제 금년 연말에 선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지금 출마할 걸로 지금 이제 예상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자이멜레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 꾸리 집안 자체를 한 5번 정도 봤는데 3번을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2021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레르네라는 사람은 시장도 3번 하고 파라나 주라고 해서 충북도 비슷한 이제 주에 이제 그 주지사를 2번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충북도랑은 사이즈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파라나 주 자체는 뭐 한국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 세계 건축가 협회 UIA라고 하는 회장을 지냈고 미국의 타임지가 세계에서 유명한 사상가로 이 사람을 뽑았을 만큼 시장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시를 한 30여 년 동안 쭉 그렇게 만들어 온 거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 방식들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점이 이 자이멜레르네르라는 사람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시장들이 거의 뭐 불필요하게 토목 사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관련 없는 메가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기획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제 한국도 보면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게임 원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불필요하게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과 관련 없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장을 하던 자이멜레르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조성을 가지고 도시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여기 들어갈 때 처음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하는 창조성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미와 장난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희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창조성은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이 부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면 페이티병을 재활용해서 이제 장난감을 만든 듯이 이제 원통형으로 정류장을 만들고, 근데 이 정류장이 아주 이게 빼어난 그런 이제 설계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에코 디자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생태 디자인의 아주 모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버스가 이제 굴절 버스라고 해서 세종에 가면 저런 이제 버스가 2대 매달려 있는 버스는 세종에도 좀 운영을 하죠. 저 굴절 버스나 이중 굴절 버스라고 해서 차가 3대 매달려 있는 버스가 이제 이 도시 안을 운행을 하도록 만들려고 이제 원동형으로 이제 정류장을 만들었어요. 이 정류장은 페인트병을 이렇게 가로를 펴놓고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정류장을 만드는 건데, 이게 다 저비용으로 이제 지하철의 게임 원리를 가지고 도시를 만듭니다. 이제 버스라는 게 사실 지하철처럼 운행을 못할 텐데, 버스를 가지고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하철 운행하는 것처럼 버스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 도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스웨덴의 볼보라는 회사가 굴절 버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이제 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내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야사까지 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그러려고 너무 못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에 이제 예테bor이라고 하는 도시가 볼보의 본사가 있는데, 본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버스를 만들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볼보에서 그걸 못 만들어준다고.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굴절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6개월 후에 이제 그 볼보 부사장이 이 꿀주반을 다시 비행기 타고 날라갔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볼보 회사가 CI라고 해서 꿀주반 공업단지 안에 자동차 회사가 이제 들어오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상용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굴절 버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남미에서 보급하는 건 다, 볼보에서 하는 건 다 여기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통형 정류장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뭐 지혜등대라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니까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도시를 계속 바꿔놔요. 근데 이게 다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도시 하나를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이 레르네라는 사람은 도시 침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한데,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데, 이 사람 보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도시 침술가라고 불리기를 더 원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또 개인적으로 도시 침술이라는 또 책을 써내기도 했고요. 이 레르네라는 사람은 훌륭한 건축가이기보다는 이제 도시 침술가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 동양 철학에 대해 좀 내려돼 있고, 원래 유태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은 도시의 중추신경을 잘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장소에 정확한 침술로 수생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배운 게 뭐 있냐면, 우리나라는 시장들이 이제 취임을 하면 보통 7월 달에 선거가 끝나서 들어가잖아요. 7월 달에 들어가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 그 첫 해 6개월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예산은 100원도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들어가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할 거를 기획하는 것만 하다가 6개월을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6개월이 또 지나면 이제 연말에 가서 예산 세워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없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면 1년 보내죠. 용역 끝나고 나면 작은 사업을 해볼까 하고 이제 또 이제 뭐 사업들을 또 찾아요. 찾다가 보면 그 다음에 성과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정무직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완벽한 계획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계획 세우다 시간 들여오니
도시를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바꿔서 그걸로 도시를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를 이제 만들어간 겁니다. 침술은 침으로 병약을 찔러서 이제 신경에 자극을 주문해서 특정한 치료 효과를 거두는 의술인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도시 안에 들어가서 도시 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장명을 해서, 원래 이 말은 원래 이제 레르네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도시 침술이란 도시 특정 지역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좁게는 해당 지역, 넓게는 도시 전체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도구인데, 그런 기법인데, 이 소재는 아주 다양합니다. 시민들의 자부심,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자부심부터 시작해서 물, 빛, 광장, 온갖 것들이 다 이제 그 소재들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 소재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도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침술의 세 가지 원칙은, 이게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속도의 원칙이라고 해서 속도와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큰 돈 들이는 걸 안 하게 돼요. 저비용으로 도시 안에서 변화시키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고 검소한 아이디어를 도시 안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축구 경기장처럼 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게임 원리는 이 세 가지 원칙에 토대가지고 도시를, 이게 이제 지방행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이 도시 안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돈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가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모두 다 하는데, 근데 이 도시는 그런 게 별로 통용되질 않아. 이제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자멜레르네르라는 사람인데 202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도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산에서 뒷자리를 하나를 뺄 때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작동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2개 빼면 우리 같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해요. 예산 전체에서 공을 2개를 뺀다고 그러면 이거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더욱 좋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도시는 불필요하게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는 그렇게 만들게. 이제 재원적으로 생긴 공백을 도시 침술로 다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도시가 다른 데랑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생태도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술과 결합해서 도시를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상세히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 생태도시의 기본 방향은 환경보전형 순환형 도시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때는 도시 속에 이제 자연을 재생해보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연과 공생하는 것을 이 도시 안에 가면 흔히들, 이 공원 안에 가면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K-pop 가수 중에서 하나가 이 카피바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이 도시 안에 한 380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런 공원 안에 이제 서식을 해요. 곰처럼 등치가 큰 설치류 동물인데, 이 동물을 자연과 가까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동물들을 하여튼 어떻게든 이제 도시 안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 안에는 그런 노력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또 안 돼요. 관공서에서만 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못 만들어요. 시민들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시민들이 자동차에 노예가 돼 있거나, 차 타고 다니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다 자동차에 의존되는 형태로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종에서 왔는데 오면서 노선버스를 몇 번 BRT 탔다가 뭐 노선버스를 몇 번 타고 여기 왔는데 참 청주 시민들 참 착해요. 내가 노선버스를 타고 도대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하고도 불평 안 하고 시장한테 욕을 안 하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는요, 건강한 도시는 사실은 차에 의존되는 도시가 아니라 차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 도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도시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대중교통 지향의 도시 개발을 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 분담률이 자가용의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시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 높아요. 이 도시는 자가용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하는 도시 안에서 이렇게 환승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는데 한 40분 하고 또 환승해서 또 한 40분 또 가고 막 이동하다가 여기는 거의 그냥 노후되고 있는 그런 도시. 이제 이 도시가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으로 이제 기능을 집중시켜서 불필요하게 자가용 타고 이동하지 않은 트럭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주요 기능을 대부분 이 교통축에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5개 교통축이고, 요건 리냐베르데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린라인이라고 하는 교통축인데, 이 6개 교통축 가지고 도시 안에 이제 주요 교통체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 노선처럼 이 6개 노선 가지고 주요 교통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주요 기능이 저 교통축에서 한 500m 내에 있어서 조금 걸어가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이 도시 안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리냐베르지라고 하는 이제 6번째 간선교통축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중근절 버스나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오고요. 교통수단이 옛날에 이제 바이오디젤에 의존할 때는 바이오디젤에 의존하고, 최근 들어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시스템이 나오니까 전기로 수단 전환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통축 안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대용량으로 실어날 수 있고, 이 노선과 연계되어 있는 지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서 도시 안에 웬만하면 차를 자가용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아래 거는 이제 완전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구현한 건데, 이제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이나 자전거나 보행이 균등하게 도로 공간을 분배해주고, 우리 같으면 자가용에만 배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도로들도 도시 안에는 가면 적절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서 교통수단도 계속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연료를 어떤 거에 쓰느냐에 따라 또 다 다르니까 계속 그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게 이제 도시의 이제 주요 교통축.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수소를 동력으로, 수소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만들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운영 비용도 더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책 사업으로서 막 수소버스를 밀고 있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 도시는 이제 수소버스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근절 버스가 이제 차량이 보통 한 번 실어나려면 한 270명 정도를 실어나려는 그런 버스들이 이제 도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이런 교통축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 노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후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하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통합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제 주변에 보면 녹색 선으로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죠.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인텔2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게 순환 노선 비슷한 데인데요. 이 간선교통 축에를 제외하고 통행 수요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전기버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환승 터미널이나 이제 그다음에 뭐그 일반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다 전기를 생산한 걸 가지고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버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완전히 탄소 중립형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그렇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꿀집 안에 구현되어 있는 섬식정류장인데 여러분들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제주도 사례나 이런 걸 얘기 드리겠는데 제주도는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여기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자문을 다 받았을 텐데 제가 봐도 ABC 뭐 기초도 안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돈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안에 섬진정류장을 보시면 모듈형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 가지고 가서 시공하는 데도 간편하고 돈도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요 정류장을 왜 만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컨설팅 회사가 최고 용역을 많이 하는 회사가 거기도 용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기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저지르고 이제 이런 섬식 정류장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기능이 우선돼야 되는데 무슨 여기가 무슨 카페도 아니고 저기 가서 카페처럼 저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섬식 정류장은 그렇게 이 도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게 이제 섬식 정류장의 모습인데 이 섬식 정류장 돈도 안 들이고 모듈형을 갖다 시공을 하는 것도 간편하도록 만들어 있고 높이감도 있게끔 해서 디자인도 그렇게 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요. 정류장 하나 만들어 놓고 양방에 상행선 하행선에 주행하면서 버스가 접근을 하면 이 정류장을 같이 이용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중앙버스 전용선 안에 이제 저런 정류장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제 세종에 있는 것처럼 상대식 정류장이라서 정류장을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거나 마주 이렇게 보거나 그 엇갈림형으로 상대식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을 이중으로 먹어요. 도로 공간을 두 번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안 하려고 지금 이제 이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양문형 버스라고 버스가 문이 양쪽에 있는 게 들어와야 사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까지 양문형 버스를 생산을 안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처음 들어가서 지금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지금 수행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꿀주바에서 노브인 테르미널 2 그 섬식정류장 안에를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시장 작년 연말에 끝낸 사람인데 그 하말베레카라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문화다. 이 사람이 문화도시를 만들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시인이기도 하고요. 도시계획한 사람인데 시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요 정류장을 보시면 유리로 이렇게 지금 세종 같은 데 가면 이 정류장이 세종 정류장이 한 5번, 6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만 했으면 불필요하게 돈을 그렇게 낭비 안 해도 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도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최근 들어와서는 탄소 중립형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가려고 이제 동서축에 이제 SRT라고 하는 지금 KTX랑 비슷한 SRT가 아니고요. 슈퍼래피드 트렌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한다고 해서 동서축에 교통수요가 좀 많은 그런 교통축에 이제 전기를 물절 버스로 한 시스템이 도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게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게 볼보에서 생산한 이제 전기 이중물절 버스입니다. 이제 이 버스를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버스는 지금 현재 이제 남미에서 운행하는 거는 여기 말고 멕시코 시티, 그다음에 멕시코에 가면 또 다른 한 개 도시가 있고 지금 이제 계속 이 전기 버스가 나오기 얼마 안 돼서 이게 지금 남미 전역으로 또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 전기버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광역 BRT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세종에서 청주까지 들어오는 게 이제 행정구역을 경계를 넘어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광역 BRT 교통 처리를 안 하려고 최근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지금 이제 변화 모습을 이제 가져오려고 이 꾸리티바 대도시권에 이제 광역 BRT 확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바나나 주정부에서 이제 그 BUD라고 디지털 도시 트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무게도 트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버스예요. 버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버스라고 얘기하면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뭐 트램이라고 해야 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트램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외국도 다 그런데 사실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도시에서 지금 이 차량이 중국차인데 시안란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중거중추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건데 그 생산한 게 이제 남미에도 이제 몇 개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이거 보면 지금 이제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게 버스요? 아니면 트램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교통수단이 막 나와요. 이제 이거는 레일이 깔려 있질 않고 고무 타이어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외관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제 배터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지금 이 시스템은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수소를 동력으로 한 시스템이 지금 수입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광역 BRT 시스템이 이걸 기본으로 지금 수입을 해다가 지금 일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꾸리티바 시내까지 들어오도록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제 기본 이프키라고 하는 꾸리티바 도시계획연구소라는 데서 상세히 지금 기술 검토도 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냐면 요게 이제 가까운 이제 대전에서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 관련된 기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내일 아마 내일부터 이제 보도가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대전에서 이제 무게도 트램이라고 하는 트램 시스템들을 중국차를 아무런 연구도 안 돼 있는데 차 먼저 수입을 했어요. 그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통수단이 들어가려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러시아어 시간을 제해놓고 나오면 다 통통 비어서 다닐 텐데 그게 무슨 인턴이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 치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도 워낙 이제 도시 규모가 크니까 이제 버스 가지고도 이제 해결을 다 못해도 이제 경전철 논쟁을 계속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도시 안에 가면 CTS라고 하는 그 특후교통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관공서에서 전화를 하면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그 마이크로버스 같은 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날라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그런 시스템도 있고 노선버스로 운영하는 전용 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씨랑 꿀주발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처음 말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 들어와도 데모하는데 이런 거 못 만든다. 근데 이 도시는 이 포용 도시를 만들고 장애인들과 같이 공생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요. 이미 수십 년 전에 1990년대부터 먼저 만들어온 그러니 이 대중교통 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지금 한 30년 동안 지금 계속 데모하는데 해결 못 해주잖아요. 이 도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살고 있어요.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걷는 거나 자전거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이 도시가 남미 이제 전 세계 3대 보행자 전용거리라는 것이 첫 번째는 원래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이제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라인벤이라고 하는 그 데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 가면 스트레어라고 하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 가면 포시거리라는 이제 보행자 전용거리가 있는데 1km가 넘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로에 여기도 그 보행자 전용거리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몇 번 이렇게 가보았는데 손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또 물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 이 교통 정환한 지역을 속도를 계속 지금 낮춰요. 뭐 유럽은 50km가 아니라 도시 전역을 거의 30km로 지금 도시를 바꾸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초등학교 학교 있는 그 근처를 바꾸는 것처럼 도시를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웬만한 데 오슬로나 파리나 뭐 이런 데 가면 막 거의 도로 면적의 한 7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당장 칼 맞을 거예요. 도시를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 뭐 물론 이제 교통과 관련된 세세한 프로는 요금 체계부터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얘기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걸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시민들의 식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는 시민들이 식량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한 개 과도 아니고 한 개 두 개서 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를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민중식당이라고 그래서 이 민중식당 운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민중식당 운영을 하는 거는 북쪽에 가면 벨로리존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를 옛날 룰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 이제 만드는 거를 계속 이제 대도시는 다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시가의 절반보다 훨씬 낮은 그런 금액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을 하는 식당들을 한국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 데모한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게 창의적으로 다 그 실정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우리 능력에 맞게끔 다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서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옛날에 못했어요. 이제 뭐 그 야산데 뭐 그런 얘기는 다 못하고. 지금 현재는 요 이제 그 민중식당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하나가 이제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 문 열고요. 지금 하나는 이제 설계 중인 게 하나에서 한 7개 식당이 한 뭐 식당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800명 내지 한 1000명 정도가 매일 급식 인원이 그 정도 되는 식당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까빠는 민중식당이라고 하는 이 식당은 육교 같은 데 지나가는 걸 요걸 재생을 해서 이 안에 이제 뭐 가족 창고도 집어넣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 민중식당을 이제 집어넣고 다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공들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그래서 이 텃밭을요 도시 안에 216개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시정부에서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주말에 가서 소풍가라고 그거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게 216개가 있는데 크고 작은 게 216개를 합한 숫자예요. 이제 그게 지난달 말 현재 216개까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쓸 때는 176개 정도 뭐 이 정도였는데 계속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텃밭이 왜 중요해?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요해요. 여기 생산한 걸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주기도 하고 유치원에 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해요.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건 아주 공들여서 합니다. 캡시티 글로벌 이니시어티브라고 해서 2054년까지 도시가 소비하는 모든 것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이제 자급자족 도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네트워크 안에 식량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하는 도시들이 대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파리나 보다 바르셀로나니 뭐 밀라노니 이제 많은 도시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이제 이
슈퍼의 그 지역사회 텃밭 만드는 걸 아주 공들여서 하는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게 지역사회 텃밭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저 이제 우리 도시계획 부지상 저거는 이제 송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주거지역을 못 집어넣죠. 건물 못 넣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농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공간도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일들을 해서 지금 한 2만 세대 정도는 이 농업활동을 해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도 얻고 또뭐 직접 이게 이제 도시 안에 식량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게 팬데믹 기간에 사람이 이동 못하고 통제를 할 때면 우리는 슈퍼에 사흘을 못 견뎌요. 슈퍼에 물건이 사흘만 지나면 다 동납니다. 이제 외부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런 고민들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도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도시농장이 식육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교육하는 것부터 직접 뭐 농농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교육하는 공식적으로 있는 도시농장이 2개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 추가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역에 이제 꿀벌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무침 그러니까 벌도 침이 없는 이제 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물다양성 증진시킨다고 해가면서 그런 도시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요게 이제 이 지혜등교라고 해서 등교 모양의 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인데 우리 같으면 지금 아파트 안에 다 도시계획상 그 아파트 안에는 다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아파트는 다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도 안 되고 예산도 안 주고 이게 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요 이제 내 처음 이 지혜등교를 가보고 처음에 딱 90년대 말에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드는 건물인데요. 돈을 저비용으로 저걸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치안상태에 만들었을 때는 전화가 없으면 경찰이 좀 꼭대기 올라가서 막무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2등대가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민관을 바라보고 또 반대편에는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이제 두 학교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빈민가의 저런 시설 그러니까 컬러풀하잖아요. 경관도 달라지고 이게 저비용으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 불황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저기에 책도 보고 저기 이제 인터넷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팬랩이라는 기능을 이 도서관에 결합을 시켜서 여기 와서 자기들이 디자인한 걸 가지고 직접 뭐 3D 프린트 가지고 출력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꽃스거리 안에 문화활동들이 참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제 11월 달에 들어서면 12월 말 가까이 한 12월 한 20일 정도까지 한 거의 2달 가까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축제가 뭐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도시 안에서 다 무료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요. 한 160개 정도. 근데 그 연말에 가면 정말 이제 볼 게 많은데 연말에 비행기 비용 구하기 좀 힘들었어요. 이 도시 안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베니다 궁전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요게 이제 그 옛날 건축물인데 옛날 건축물을 가지고 뭐 미디어 판사들을 이용해서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저 안에서 불황아들이나 그다음 뭐 떠돌아다니는 애들 교육시켜서 걔들이 나와서 합창하고 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다수가 이제 보육원이나 길거리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요 연말에 이제 이 시즌에 이 건물에서 창에 나와서 창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려고 연말에 저 시즌에 저걸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쌍발로나 뭐 이런 데서 저거 본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지역 정체성과 향토를 강화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는 교육청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지역 애양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다 입시 위주의 교육하는 거 거의 주로 그거 하는 건데 우리는 교육도시 활동은 교육청에서는 가입을 못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사무까지 같이 하거든요. 외국은 다.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지역 정체성과 향토를 강화하는 그런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있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요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게 시장실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시장실인데 애들이 저렇게 어린애들이 요 지혜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 시장실을 탐방을 하면 근데 시장이 다 이게 뭐 표도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들여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를 생각하는 게 좀 이제 우리나라 시장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어 극장이라고 하는 건 포르투갈 문화혁명의 상징인데 탄약장과 화약고를 극장으로 복원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 안에서 합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 요게 이제 오스카르 니메라고 하는 그 박물관인데 오스카르 니메라는 사람은 프리츠커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건축 디자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디자인 설계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니에메르나는이라는 별칭을 가진 건물인데 뭐 밤에 가면 이게 뭐 조명바를 받아서 또 얼굴이 또 달라져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이제 문화 관련된 프로젝트는 코프스 크리스티 축제라고 해서 카톨릭계 관련된 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이 도시 안에서 열립니다. 이제 카톨릭계에서 성체장단을 축하하는 날에 약 4,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이요. 요 이제 거리에 한 2km에 이제 카펫을 만들고 뭐 행진하는 행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바티칸에서도 인정할 만큼 가장 큰 규모의 카톨릭 축제를 하고. 근데 이 대개 보면 남미 생각하면 그 히우데자네이로에서는 삼바 축제만 사람들이 연상을 하죠. 근데 이 도시 안에는 뭐 그렇다고 삼바 축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 도시는 삼바 축제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축제, 행복축제로 막 다양한 그래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저 요거 아래 거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그 행복축제나 뭐 문화축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하는데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요 장소에 가서 사람 모여서 독서하도록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순환을 하는 데는 아주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공을 들였어요.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녹색 교환을 한다고 해서 재활용품 4kg당 그 농산물을 1kg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재활용률을 아주 상당히 높였고요. 뭐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106개 정도가 작동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성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런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뭐 수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현재 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하려고 옛날 나뭇잎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전속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저런 복장을 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애들이랑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 뭐 이런 거 관련된 모든 축제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애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가였던 사람이 이거 디자인을 해준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립 태비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태비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관 매립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 매립장이 이제 자연복원이 다 끝나서 자연의 이제 자연 상태로 매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장소를 자연복원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서로 해양열 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와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블룸버그 재단에서 주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지역 리더상을 이 도시에서 지금 수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하천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원 녹지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다른 데랑 좀 달린 게 이 도시는 인당 녹지 면적이 한 65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으로 권장하는 기준에 한 4배 이상 정도로 지금 도시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 도시 안에는 이제 하여튼 자연 훼손된 데는 생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원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공간들은 다 축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큰 돈들이 이제 뭐 야외 공연장 비슷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인데 폐광 지역에 이제 자연복원을 이제 한 그런 사례인데 지금 요 일대는 지금 이제 자이멜레르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자이멜레르네르 채석장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 그 컴파운드를 이제 묶어서 지금 새로운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오페라 하우스는 61만 원 만들었어요. 거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상 개발이 끝난 당사에다 그 환경교육센터를 이제 복원하고 여기 이제 이 환경대방대학이라는 데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했을 때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시청에서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옛날에 이제 박 시장이랑 여기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이 환경개방대학 일대 가면 자연경관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옛날에 채석장을 활용하던 장소들이 다 저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 투기장 했던 데가 이제 식물원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럼 애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도시 안에서 이제 기획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뭐 워낙 많고요. 그 다음 이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멸종위기종 동공원 사업부터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처럼 나와서 소목사업하고 정신없는데 그런 거 한 일이 없어요. 이 도시는 그런 거 공들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도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금년도로 비가 약 40% 정도 내렸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지금 도시가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더 많은 에너지 프로그램,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해서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운영하려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환승터미널 있는 데다 이제 전기 생산을 하고 그다음 뭐 이 왼쪽에 이제 가시벌 매립장인데 매립장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탄소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제로 마을 한 두 군데 정해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이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기술을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시민들 보고 무조건 이용하라고 지금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시민과 대화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내 손 안에 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웬만한 거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공유자전거 사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고 세계 회의를 남미에서 가장 큰 스마트 엑스포 세계 대회를 이제 이 도시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세 번째 스마트 시티 엑스포 세계 회의까지 끝났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너무 이제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 얘기를 드렸는데, 이 도시는 이제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을 미리 하려고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작이 많이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실패 없이 일을 실천할 수 없듯이 실패는 창조의 한 부분이다. 시민들을 통해 알게 되는 도시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꾸준히 고쳐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데는 다 각오를 하고 이제 도시를 만들어갔다고. 근데 이제 다 시행착오를 겪는 게 큰 돈 들이지 않는 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해도 낭비하는 일이 별로 없죠. 나는 이제 국내에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이 서기관 했던 사람이 한 10년 근무했다가 나왔어요. 나오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저보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국민을 위한다고 일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거 정리해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지금 지방자치한테 돌아다니는 거 너무 그러거든요. 내년 선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를 내년에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구해내길 바랍니다. 강연 요걸 끝내겠어요. 저는 그냥 제안을 한 건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책도 좀 읽고 왔어요. 오늘 꿈의 도시 두번 왔고 좋았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아까 되게 여기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한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청주시는 80%가 자동차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분명히 문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청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명의 어떤 수준과 꾸준히가 갖고 있는 문명의 수준 차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발전 모델의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하면, 저기는 우리랑 다른 어떤 그런 복지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떤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각성해야 될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도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대답을 할까요? 그게 편하지. 더 있으면 더 받고 할게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게 내 용량이 크게 감당을 못해줘요. 한 두 분 얘기 듣고 없어 또 하고 그러죠.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들이 앞에 시민 주권으로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내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안 제시가 되실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계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 먼저 하고, 분명 문화의 차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여기 이제 시장 하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려고 그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시장 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자멜라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 옛날에 이명박 청계천 복원할 때 1차 자문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그 자멜라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제 만나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압수하려고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만나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 돈이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 도시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서 다 이런 핑계를 대고서 안 되는 거 생각만 하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든 있으면 그건 다 할 수 있대요. 이 사람 얘기로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그 패러다임이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를 가지고는 도시가 유지가 안 돼요. 왜? 기후 때문에.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이 심각한 걸 도시 안에서 1등 공신을 꼽으라면 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생겨요. 저는 이제 예전에 책을 쓸 때는 자본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는 책을 쓸 때는 자동차를 암세포를 비유했어요. 암세포를 비유했는데 이제 차가 도시 안에서 이게 스물스물 돌아다니면서 녹지에서 나고 하천에서 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죠. 제가 이제 바꿔서 한 건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체중이 한 70kg 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자동차 사이즈가 작은데 공차 중량이 한 1,500kg 정도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SUV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000kg가 됩니다. 그것도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안전을 핑계로 노를 핑계로 해서 사이즈가 2cm씩 계속 커져요. 그 SUV 차량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계속 2cm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자동차가 나 70kg라는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동시키는데 1,500kg, 2,000kg면 나보다 30배 무거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이동시킨 거잖아요. 모든 문제, 도시 안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차의 정도를 도시 안에서 줄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전 세계가 다 돌아가면서 홍수로 벼락을 맞거나 산사태로 벼락을 맞거나 기후 때문에 생긴 온갖 문제로 다 지금 고통을 받고 1월 1일 현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돼요. 최근에도 스페인, 그다음 유럽의 많은 잘 사는 도시, 못 사는 도시 이거 가리질 않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볼리비아도 지금은 비가 오면은요 도로가 수로로 다 바뀌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게 이제 도시 안에서 뭘로 출발을 하냐면 사실 다 자동차 때문에. 근데 자동차라는 게 캘리포니아라는 사람이 양사를 할 때 슬로건으로 내버린 말 중에 하나가 달리는 공짜를 한가구에 한 대씩 준다 그래서 궁전에서 하는 걸 누가 하차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궁전에서 모든 사람이 궁전에서 하면 도시 안에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도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이런 걸로 문제를 풀으려고 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고 지금 유럽의 많은 도시들, 파리를 런던 이런 데 가요.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파리 시장 아니달고라는 여성이 들어와서 시장을 이제 부시장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사람이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도시는요 옛날에는 거의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는 도시를 이동을 하는 게 거의 힘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통수단을요 다 자전거가 다 점령을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도시를 혁명적으로 바꿨어요. 왜? 더 이상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유권자들이 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가용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높잖아요. 한국은 두 가지 형태가 되어 보니까 차 가진 사람들 잘 배려해 주세요 하는 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거 사업을 빙자를 해서 땅값, 집값 올려주는 거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의존돼서 도시를 만들면요, 도시는 건강하게 못 만들어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 세종에서 이제 5성 경유해가지고 내가 여기 환승을 2번이나 해가면서 여기 와봤는데, 이제 이 도시가 자동차에 의존 안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시민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이걸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지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걷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걷는 게 좋은 환경을 갖도록 도시를 계속 바꾸고 보행자 전용거리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 게 하나 중요하고, 도시 안에 이동하는 교통 처리를 아는 거를 그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들이 도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전거에 의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 청주만 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도 없고. 근데 이 도시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 사이에 주차장 만들고 도로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청주 같은 대도시는 보통 한 개면 만드는데 한 1억 이상 들 거예요. 그러면 50억 들여서 50면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지나가면 다 자동차가 다 점령해버려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계속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이동하는 이 도시가 인구가 90만 가까운 도시인데 이 가까운 데서 이동하는 거 보장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뭐 버스를 가져가거나, 이게 수요가 많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램이랑 비슷한 버스 같은 것들을 도시 안에 들어올 수도 있죠. 청주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세종에 있는 굴절버스 정도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상 나오는 교통축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내가 여기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여기는 또 인구가 다른 데랑 달리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산업시설이 5성, 오창 뭐 이런 데서 있어서 인구가 다른 데랑 달리 계속 여기는 청주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거기다가 충북의 웬만한 데 지역에 빨대 역할을 하잖아요. 다 사람들 여기가 지금 와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이상 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구는 한동안 계속 늘을 거예요. 그럼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보장해 주는 거라 대중교통을 지금부터 빨리 손대서 대중교통 혁명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가용만 타고 다니면서는 이건 뭐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건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시는 포용적이지 않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건 거의 여기 동양이나 다름없는 도시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같이 살아야지. 여기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 한다. 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강연을 통해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용남 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